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서울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과기대 대표 연못인 붕어방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고 착한 등록금과 풍성한 장학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SD학과 20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지윤입니다. 저는 원래 보컬리스트들을 양성하는 보컬 디렉터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자연스럽게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완벽하게 준비를 못한 탓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것보다는 공부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암기 과목이 싫어서 수학과 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는데, 역학을 배우는 물리의 매력을 느끼게 돼서 4대 역학을 배우는 기계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기전자공학이랑 기계공학이랑 두 개를 좀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MSD 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Manufacturing System Design Engineering의 약자예요. 직역을 하자면 생산 시스템 및 설계공학인데요. 저희 학과가 아무래도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는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영국 노썸브리아 대학교가 함께 주최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학과는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전자, 전기공학,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나노공학과 인베디드 시스템까지 함께 포괄하는 융합학과이고요. 아무래도 영국 학교와 복수학위를 취득하다 보니까 전 강의는 모두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 때 저 3년 내내 수학을 담당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맨 처음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을 당시에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제대로 된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저희는 문제를 풀 때 원리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지 문제 풀이 방법만을 암기하거나 그냥 마치 문제를 푸는 기계처럼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사고 흐름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체계적으로 그래도 논리적으로 사고 흐름을 정리하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하지 않던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르는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많이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끝날 때마다 그 성적표를 가지고 저희 수학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때 상담을 할 때 선생님이 저한테 제 성향이나 공부 방법 등을 파악하신 다음에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뭐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저한테 관심을 주고, 그다음에 많이 저를 믿어주셨던 부분이 저에게는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 단원 중에서 역학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늘 당연하거나 또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였던 현상들을 저한테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학문이라서 더욱 관심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에서 역학 파트 중 일 에너지 정리를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늘 일정한 힘에 관한 일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거나 또 설명을 듣고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일정한 힘보다는 일정하지 않은 힘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하지 않은 힘에서는 일 에너지 정리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먼저 1차적으로는 물리 선생님한테 가서 이것을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헐리데이 일반 물리학 책을 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처음 아는 개념들을 글로만 아는 것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또 일에너지 정리를 검색해서 다양한 영상들도 보고, 그중에서 또 대학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강의 같은 것을 들으면서 수업 시간 내에서 몰랐던 것을 더 심화적으로 자율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늘 물리 공부를 할 때에는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만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주어진 상황이 아닌 제가 직접 상황을 구성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골드버그 역학장치를 만들게 되었고, 저는 특히 골드버그 역학장치에서 부력을 조정하였는데요. F는 로 VG 공식에서 로를 소금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고, 그리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구를 키는 등 이러한 방식들을 저의 보고서인 백문불여일견 직접 설계하고 역학 파헤치기 보고서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구성하고 그리고 또 공부했던 이 과정들을 자기소개서 2번에 담았었어요. 아무래도 물리2나 화학2는 정말로 선택하는 인원이 적어요. 특히 저희 학교도 아무래도 여고를 제가 졸업했다 보니까 물리2를 선택한 학생이 3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고민이 많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 당연하게 그게 성적으로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 자신을 믿고 물리2, 화학2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장에서도 교수님께서 물리2, 화학2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느냐, 공부하는데 힘들지는 않았느냐와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도 저는 진짜로 공대에 진학을 하고 이공계 계열에 종사를 하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물리나 화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1, 2, 3학년 진로가 모두 달라요. 이렇듯 저는 정말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가장 크게 고민을 했던 것은 과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저한테는 늘 고민이 됐었고 큰 걱정거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생명과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명과학이 내신에서 40점대가 나왔고 제 성적표에서 처음으로 5등급이 찍히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이 5등급인 생명과학을 끝까지 얹고 갈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실 잘하는 것을 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잘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그게 좋아지거든요. 내가 잘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과목에서 더욱 동기부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미래에 자신이 잘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을 함께 융합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생명과학과 기계공학을 융합한 헬스케어 산업에서 장비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하지 못한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잘하는 것을 더욱 개발하면서 나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 관심도 함께 쭉 유지를 하면서 두 개를 융합하다 보면 미래에 분명히 자신만의 꿈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수시에서 추가된 그리고 변경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설학과 개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첨단 분야 학과인 메이커스 칼리지 인공지능 응용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입학 모집 정원 총 60명 중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은 35명을 선발하고, 지원 혜택으로는 신입생 전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 대학 교환 학생 프로그램 및 공동학위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응용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체능 계열 비실기 전형을 신설 및 확대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시각 디자인 전공 3명, 금속공예 디자인학과 2명, 스포츠과학과 1명, 총 6명을 확대 선발할 예정입니다. 비시기 전형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여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학생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수의 축소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전국대학 공통문항 3문항이 기본적이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문항을 하나 더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험생의 입시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자기소개서 4번 대학 자율문항을 삭제하였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문항만을 사용함에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재학생은 이전과는 다르게 교과, 비교과 활동을 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대학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의 양이라든지 꼭 친구들과 함께해야 하는 동적인 활동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정적인 활동이나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 경험들 속에서 본인의 역량을 제시하시면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크게 4가지의 평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요소별 점수 반영 비율 차이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평가 요소별로 점수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을 입학과 홈페이지,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서류 평가에는 인성 15, 학업 역량 28, 전공 적합성 32, 발전 가능성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접 평가의 평가 요소는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15, 논리적 사고력 20, 전공 적합성 40, 발전 가능성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요소별로 반영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전공의 교육과정과 본인의 강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반영 비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논술 전형 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 출제 범위를 축소하였는데요. 자연계 수학 출제 범위에서 수능과 동일하게 기하 부분을 제외하였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모의 논술은 매년 실시되고 있고 모의 논술이 끝나고 나면 입학과 홈페이지에 논술 전형 가이드북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단시험 자제 권고에 따라 기존 온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문제, 출제 배경, 해설 등을 온라인 공개 방식으로 전환 실시하였습니다. 논술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응시가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학생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유일의 국립종합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1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험생활 끝까지 학교 생활에 충실히 참여하셔서 자신의 역량을 기른다면 수시 전형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상상이 미래를 만든다. Our dream, your future.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오세요. 그럼 너 이번 학기에도 기숙사 살아? 우리 17년도에 기숙사 새로 만들었다고 이번에 했나? 최근에 2개 너무 신축해가지고 수용률 엄청 높아져서. 근데 우리도 이제 9학번이잖아. 그치, 4학년이지. 너도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할까 생각 중이야. 예전부터 생각해 둔 게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창업이란 게 너무 좀 막막하고 막연하고 좀 어렵잖아. 근데 학교 알아보니까 창업지원단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 너 CEO 되면 나 좀 꽂아주라. 알겠어.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도 지금 제가 잘하는 이게 모의고사 50점 만점이 아니라 내신 100점 만점에서의 40점이었거든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또 문희여신. 근데 물리여신 누가 써야지.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냥 물리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안 돼.